자, 미치 우리 친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미씨들이 혹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그림 같은 거 보실 때 뭔가 엄청 특이한 의상들 눈에 들어온 적 없으세요? 지금은 절대로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신기한 옛날 옷들을 모아서 우리 친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흥미롭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할머니가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조금 더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상형 월드컵 방식 있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옷이 제일 충격적이고 기괴한지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점쟁이 같죠. 그럼 8강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적으로 하나 뽑아볼게요. 가운데 있는 센터부터 합시다. 짠! 러프 컬러가 나왔네. 여러분 머릿속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하면 왕족 떠오르시잖아요. 왕족의 의상에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할머니는 크고 웅장한 러프 컬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러프 컬러는 얇은 원단에 풀을 먹여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아주 빳빳하게. 근데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았는데 가장 크게 과장됐을 때는 둥근 수레바퀴 사이즈의 러프가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러프는 높이가 6 내지 8cm 정도 되고 어깨보다도 더 컸죠. 뻣뻣한 러프 컬러를 착용하고 있으면 저절로 머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를 취하게 돼서 일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아이템이었고, 하얀 러프를 하면 부광처럼 확 비칠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유발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든 후광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러프는 사실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됐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스프를 먹을 때는 50cm 되는 긴 스푼으로 먹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 이 러프 컬러가 그 옛날 여자들의 혼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면 큰 러프 컬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혼수품처럼 가져갔다 그래요. 자, 이 러프 컬러랑 대적할 아이템을 한번 뽑아볼까요?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해볼까? 어머, 쇼팽이라는 게 나왔네.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겼죠. 요즘에도 우리 키 커 보이게 하려고 밑에 깔창을 깐다든지 하이힐을 신거나 하잖아요. 하이힐의 전신이라고 그러죠. 쇼팽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신기 시작했는데, 베니스를 직접 가보니까 거기 밀물 때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물이 차오르면 오물도 떠다니고, 그러니까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신발을 더 많이 신지 않았을까. 쇼팽은 윗부분은 얇은 가죽으로 돼 있고 아랫굽은 콜크로 만들었어요. 그 높이가 25cm에서 74cm까지 높은 게 있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갖고 지팡이를 꼭 짚거나 몸종이 팔을 붙잡고 도와줬다고 해요. 우리 아미치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과장되고 기괴하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이거를 보고 싶어. 이거는 혼자 걸어다닐 수도 없고 잘못하면 발목 부러지잖아요. 이건 다칠 것 같진 않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이게 더 기괴하다고 뽑겠어요. 자, 이번에는 짠! 우리 아미치들은 공주님 치마하면 어떤 형태가 떠오르세요? 허리는 꽉 끼고 아래로는 넓게 퍼진 그런 드레스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치마 속에 입었던 각종 속옷들을 종류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맨 처음엔 치마 속에 파팅게일이라는 속옷을 입었어요. 말하자면 속치마 위에다가 파팅게일을 입고 그 위에 여러 개의 패티코트, 부피감이 있는 속치마를 입어서 아래 치마다를 부풀린 거죠. 이때 많이 착용했던 필 파팅게일은 48인치가 되는 것도 있었대요. 정말 거대하죠. 파팅게일에 여러 겹의 패티코트까지 입었으니 상당히 경직된 자세로 움직였는데, 당시에는 이런 자세가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래요. 그때 안 태어나기 다행하네요, 우리 아미치들. 그 다음엔 파니에라고 앞뒤는 원래 모습인데 양옆으로만 극대화된 형태의 속옷이었어요. 파니에는 프랑스어로 바구니라는 뜻인데, 파니에를 입은 모습이 바구니 같아서 그렇게 이름 붙였나 봐요. 파니에를 입은 여성들은 문을 통과할 때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으로 통과했고, 파니에를 입은 드레스의 돌연이 550cm 정도였다고 해요. 돌연이 뭔지 아시죠? 치맛단. 다음은 클리놀링인데,
말총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크린과 린넨을 뜻하는 린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해요. 이름처럼 초기에는 말총과 린넨을 붙여서 겹겹이 만들었는데 이후에는 강철로 된 쇠장 모양의 크리노린이 유행했어요. 이때 치마의 크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컸다고 그래요. 동반자와는 나란히 걸을 수도 없었대요. 왜냐? 치마가 이만큼 나가잖아요. 요새 아마 그게 유행했으면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크리노린은 문제가 많았는데 거대한 사이즈 때문에 혼자 입고 벗는 것은 불가능했고 물가 근처에서 바람이 불면 치마가 들려서 여성들이 몸을 가눌 수 없어 물에도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이 성행하던 크리노린이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1863년 산티아고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근데 당시 남성들은 화재가 나자마자 문을 통해 금방 빠져나갔는데 커다란 크리노를 입은 여성들은 좁은 문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3,000명의 여자들이 불에 타서 희생됐대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죠. 그 이후에 크리노린은 그 위험성 때문에 인기를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유행한 스타일이 이제 버슬 스타일이죠. 버슬은 엉덩이 부분만 크게 볼륨을 주는 속옷이에요. 요즘 분들이 사용하시는 왜 엉뽕이라 그러죠? 엉덩이에 볼륨감을 주는 그런 속옷.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버스를 속에 착용하고 길게 늘어뜨린 거치마를 걷어 올려서 엉덩이 부분에 고정시켰어요. 말하자면 과장된 S라인이죠. 위에 소개된 속옷들은 모두 풍성한 드레스 라인을 표현하기 위해 입었는데 여성들은 이 때문에 제대로 용변을 볼 수 없었고 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했대요. 자, 그럼 또 이번엔 왼쪽 끝에서 이걸 코드피스라고 그러죠. 코드피스. 우리 친구분들이 옛날 초상화 같은 거 보실 때 저게 뭐지? 그런 부분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코드피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남성의 성기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옛날에는 바지가 한 벌로 딱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여자들 스타킹처럼 다리 한쪽씩 입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영어로 팬츠라고 하잖아요. 복수잖아요. 다리 한쪽씩을 허리에 묶어서 연결하는데 그러면 다리 사이 부분을 가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리는 천이 코드피스의 시초가 된 거죠. 이때 시기가 딱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이 시기에는 의복의 부피를 크게 부풀려서 과장하고 화려한 게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살짝 덧대놓은 천 속에 솜을 넣어서 크기를 키우거나 각종 장식들을 붙여서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진 게 카드피스. 말하자면 남성의 심볼이 된 거죠. 카드피스가 남성성의 상징이 되다 보니 갈수록 크기가 커져서 어른아이 머리 크기만 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크기가 커지니까 남성들이 이 부분을 주머니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 손수건이나 오렌지, 병, 유리컵 같은 걸 넣고 다녔다 그래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미씨들은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더 기괴하다고 뽑으시겠어요? 하면 이걸 뽑을래요. 왜? 이거 때문에 여자들이 3,000명이나 희생됐다는데 얼마나 기괴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래봐. 할머니는 못할 것 같아. 이쪽부터 할까요? 굉장히 할머니가 재밌어하는 슬래시가 나왔네요. 아미씨들 백설공주 소매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란색하고 빨강색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중세 의복 장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슬래시라는 거예요. 슬래시가 어떤 거냐 하면 요 겉옷에 칼집을 내 가지고 속에 있는 속옷을 입고 이걸 이렇게 찝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만든 장식인데 이 슬래시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중세시대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칼싸움 하다 보니까 옷에 칼자국이 많이 났겠죠. 옷에 칼자국이 많으면 그 자랑이 됐었어요. 난 이렇게 전쟁에서 잘 싸우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멀쩡한 옷을 잘라서 구멍을 내가지고 안에 속옷을 입고 그걸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이때부터 2세기 정도 남녀 의복의 장식적인 요소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주로 소매나 바지통 같이 부피를 넓게 하는 부분들에 슬래시 장식을 많이 줬죠. 나중엔 어떻게 발달했냐면 요 나온 부분에다가 막 구슬로도 장식을 하고 수도 놓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슬래시 장식이 많은 게 이거고 이거는 300여 개 이상의 말하자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내복을 끄집어낸 거죠. 요새 청바지 일부러 구멍 뚫어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일종의 슬래시라고 할 수 있죠. 뭐가 또 올라왔을까요?
폴랜드라고도 하고, 우리 아미스들 그림 보시면 남자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앞이 뾰족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앞이 뾰족한 신발을 클레코 혹은 폴랜드라고 불렀는데, 폴랜드는 프랑스어로 뾰족한이라는 뜻이래요. 참 직관적이죠. 신발에 보시는 것처럼 중세 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손탑이 뾰족한 거, 그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그 고딕 시대 양식이 그대로 의복에도 표현된 거예요. 뾰족하고 긴 신발이 유행을 하게 되자 신발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최대 30cm까지 간 신발도 있었다고요. 요 코만, 그러니 얼마나 걷기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우리 그 도날드 똑같이 걸었겠죠. 신발 앞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는 요 신발 앞코에 끈을 달아서 요 종아리에다 갖다 묶기도 했어요. 신발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계급의 사람을 상징했다고, 그러니까 귀족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여성들을 유혹할 때는 도발적으로 신발을 흔들어서 자신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서가지고 괜히 싱겁게 자기 신발을 흔드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개, 할머니는 이거 할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거 걸으려면. 할머니는 이거를 더 기괴하다고 뽑겠습니다. 이거보다. 만들긴 이게 더 힘들었겠죠. 타로 좀 끝나갑니다. 이번엔 오른쪽. 지금 올라온 게 이 푸푸네요. 푸푸 스타일은 말털로 만든 쿠션, 철사, 집 등으로 머리를 세우고 그 겉에 밀가루를 뿌려서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 각종 장식을 얹어서 거대하게 만든 스타일이었어요. 평균적으로 30에서 60cm 정도 위로 머리를 했고 120cm에 달하는 푸푸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높은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문으로 다닐 때도 조심스럽게 다니고, 마차를 탈 때는 마차 지붕을 뜯어내거나 무릎을 꿇고 탔다 그래요. 푸푸 스타일은 한 번 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한 번 하면 보통 1, 2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몇 달을 그 스타일을 유지했기 때문에 머리에서 각종 해충들이 살았고 악취가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 때는 21살부터 탈모 증상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무겁고 더운 걸 머리에 이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후기에는 머리에 당대의 사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식을 달아서 자신의 정치, 사회적 의식 수준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죠. 한국의 가채라고. 이 머리 장식 때문에 유럽에서도 목이 부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조혼이었잖아요. 10세 조금 넘은 어린 신부가 이 가채를 하고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서 나라에서 거부를 못하게 했대죠. 아름답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목숨도 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딱 보시면 어느 시대인지 우리 아미씨들 금방 감이 오시죠? 고딕 시대 때 유행했던 여자들의 머리 장식이에요. 신발은 앞으로 이렇게 뾰족했고 여자들은 이렇게 뾰족한 모자를 썼었어요. 생일 파티할 때 우리 꼬맹이들 그 꽃갈 모자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혜니는 약 1m 정도 되는 높이의 꽃갈 모자에 비단을 씌우고 직사각형의 베일을 길게 늘어뜨린 머리 장식이에요.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모자 속에 모두 집어넣고 뒤쪽으로 약 40도 각도 기울여 쓰고 앞 이마에 검정 벨벳을 댄 형태예요. 너무 재밌는 건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이마를 높게 하고 눈썹이 얇아야지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동그란 이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 모자를 높게 쓴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m 높이의 모자를 이렇게 쓰고 얼마나 목도 아프고 불편했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그 점을 알았나 봐요. 혜닌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불편함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게 둘 다 머리 스타일이네요. 여러분들 혹시 할로윈데이나 가장무도회 하신다면 뭘 하고 가시겠어요? 머리 장식을? 할머니는 이게 나은 것 같아. 할머니 이마 넓잖아. 이건 할머니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할머니는 푸푸를 더 기괴하다고 뽑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4강에 올라왔네요.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바닥에 놓고 섞어볼게요. 정치듯이 양쪽에서 하나씩 뽑을게요. 뭐가 나오나. 논나는 역시 이거야. 이거는 신고 아무리 걷다가 넘어질 것 같아. 이거는 넘어질 것 같진 않아요. 용변만 좀 보기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요걸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자 하면 이번에도 이거가 좀 불편할 거야.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어디 가다가 문에도 부딪히고. 요거를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느 게 더 불편할 것 같으세요? 할머니는 역시 이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아. 발목 부러질까 봐. 나이 드니까 더군다나 걷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이런 건 신고 도저히 못 걸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최강자는 쇼핑입니다. 자, 오늘은 논나가 예전 기준으로는 아름답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기괴한 옷들에 대해서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우리 아미치들하고 복식사도 한번 훑어볼게요. 할머니가 너무 옛날 과거 얘기를 혼자 신나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분들도 분명 즐겁게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으로 또 할머니가 찾아올지 고민 많이 해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건 내려놓고 인사해야겠네, 할머니가. 자, 아미치.